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점 어원 연상법은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이어,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 해독한 국내 유일 학습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점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주는 매우 유용한 어휘 학습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단어의 이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 다시 말해서 그 단어의 중심 의미를 제시했다라는 데 있어서 어휘암기 혁명 학습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의 중심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이어를 완벽하게 아주 쉽게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 펑펑 머리 쏙쏙 프라픽스 특강. 프라픽스는요, 영단어의 first impression이며 영단어의 의미를 결정해주거나 강조를 해준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6-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refix for의 의미가 분리, 이탈, 부정 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6-1강에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단어가 뭐예요? forgive라는 말이죠. for은 부정은 아세 의미로 쓰이고요. give라는 동사는 뭐다? 주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주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뭐를 주지 않는 것이냐? panel, 벌을 주지 않는다기 때문에 용서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전치사 for입니다. leave for 서울 그러면 서울을 향하여 출발하다라는 얘기예요. 떠나다라는 얘기죠. 이때 전치사 for은 방향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어떤 기준선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간다라는 얘기는 그 기준점으로부터 분리 이탈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분리 이탈이라는 표현이 영어식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면 분리 이탈은 바로 영어에서는 영어식 사고방식으로는 반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뭐예요? 단점이라는 개념이죠. 장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얘기는 분리 이탈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럼 장점과 단점은 결국 뭐가 돼요? 반대 부정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영단어는 for shake, for go, for swear, for on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단어들을 다루어 드리는데요. 역시 이 다이어와 동의어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뭐다? for shake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이 단어가 어렵지만은요, 원어민들한테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바로 이 단어를 암기를 하고 평생 까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for은 뭐다? 부정어 낫습니다. 이 shake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seek입니다. seek. seek의 의미가 뭐예요? 추구하다, 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for shake이라는 표현은 구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것을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의 목적어의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for shake의 목적어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동이 나왔다. 그럼 그 행동을 버린다라는 얘기는 그만두다, 포기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for shake예요. 아주 쉽죠. 영영사전 풀이를 보시면 for shake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떠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네가 거기에 머물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for shake이라는 게 뭐다? stop doing, 무엇인가를 그만두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여러분들 버리다 포기하다의 동의어 유의어는 워낙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많은 것들을 오늘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give up, abandon, desert, renounce, relinquish, 또는 forego, abdicate, abjure, abnegate, desist, 이런 단어들이죠. 여러분들
이 giveup이라는 단어가 왜 포기하다가 됐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up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give의 의미는 주다라는 얘기죠. 주다라는 얘기인데 이 up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다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 강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강조를. 만약에 eat 그럼 뭐요? 먹다라는 얘기죠. up을 쓰면 뭐 위로 올라가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up의 의미가 뭐다? 강조예요. 그 있는 음식을 완전히 다 먹어버리다라는 얘기예요. 다 먹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giveup의 up도 역시 뭐다? 강조가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권리나 뭐 물건 따위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럼 뭐요? 권리를 포기하는 개념이죠. 그 물건을 포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giveup이라는 표현이 역시 포기하다 의미로 쓰였고요. upand도에도 역시 논이 들어가 있죠. 논의 어원이 뭐다? 바로 give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동의어 유효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desert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역시 뭐다? 버리다, 포기하다가 됩니다. 명사적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막이죠. 사막은 버려진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쓸모없는 땅을 뭐하다? 버리다, 포기하다의 의미가 이 동사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nounce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announce가 뭡니까? announce가 뭐예요? 발표하다, 말하다라는 얘기죠. 발표하다, 말하다. 이 announce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speak,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re라는 접두는 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뭔가 말을 하고 뒤로 물러난다라는 단어 의미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지위를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럼 특정 지위를 버리다, 포기하다가 되겠죠. 이 단어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방식대로 이거를 연상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elinquish이라는 단어죠. 이것도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도. 이때 re는 강조입니다. 강조. relinquish이라는 단어는 you라는 단어가 바로 어원 leave에서 나온 단어예요. relinquish, relieve, relieve 이렇게 연상해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럼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특정 지위를 떠난다라는 얘기는 그 특정 지위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다 또는 포기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orgo라는 단어죠. 이 for은 부정은 아시고요. 이 go는 가다라는 얘기예요. 가다라는 얘기인데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는 개념이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포기하다, 버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bdicate이라는 단어요. 여러분들 ab라는 접두는 away라고 그랬죠. 떠나다, 분리 이탈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닉은 뭐냐? 딕셔너리, 사전이죠. 바로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최초에 어떤 환경에서 탄생된 단어냐면 이런 환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왕이 늙거나 쇠약해져서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왕자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고 떠난다라는 개념인데요. 보세요. 나는 이제 왕 못해 하고 왕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떠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의 지위를 버리는 겁니다. 왕에서 물러나다의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처음에 이 단어가 왕의 지위에서 뭐다? 물러나다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한자어로 퇴위하다가 되겠죠?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뭐다? 왕의 지위를 버리다, 포기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원사전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abjure이라는 단어가 있죠. ab는 away, 떠나다라고 그랬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jur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jure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배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배심원의 지위에서 떠나다,
물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리다, 포기하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 나온 abdicate이라는 단어랑 단어의 형성 원리가 똑같죠. 그 다음에 abnegate라는 단어가 나와요. abnegat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ab는 강조의 의미로 써요. 강조의 의미로 쓰이고요. negat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negative라는 단어가 뭡니까? negative가 바로 부정적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바로 부정하다, deny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유권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버리고 포기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resist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D라는 접두는 여기서 강조의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이 sist라는 단어는요. sist라는 단어는 그대로 그냥 stand라고 보시면 돼요. 어원 자체가 stand입니다. stand. stand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만히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stand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라는 개념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stop의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stand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stop의 의미가 뭡니까? 멈추다, 그만둔다라는 얘기죠. 이게 뭔가를 그만두다. 그럼 뭔가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나쁜 습관을 뭐하다? 버리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개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친구를 버리는 것은 뭐다? 슬픈 일일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forego죠. for이라는 접두는 뭐다? not. go의 의미는 뭐다? 가다. 어디를 간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다 의미로도 쓰이죠. go의 의미가. 뭔가를 하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예요? 가지 않는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네요. 하고 싶은 일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 갖고 싶은 것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개념이네요. 갖고 싶은 것을 뭐예요? 포기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forego의 의미가 포기하다, 그만두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forego라는 것은 영영사전이죠. 이 giveup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give up. 뭔가의 사용을, 뭔가를 즐기는 것을 포기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동의어에는 이제 이런 단어가 있죠. 좀 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기꺼이 그들의 점심시간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의 점심시간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네.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forswear이라는 단어죠. 접두 for은, prefix for은 뭐요? 부정어 not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swear이라는 단어가 바로 맹세하는 단어입니다. swear이라는 단어가. answer이라는 단어가 뭐요? 대답하다죠. 여기 swea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answer, swear. swear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말하는 단어입니다.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대답하는 것도 말하다죠. 맹세하는 것도 말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무엇이다? 뭐뭐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개념이에요. 나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뭐야? 그만두다, 포기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만두겠다고 포기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forswear이라는 단어가. 영영사전을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forswear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만두겠다고. 그것을 더 이상 갖지 않겠다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개념이죠. 포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의 유의어가 뭐다? renounce라고 그랬죠. 버리다, 포기하다 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또 반복해서 한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집단은 세속적인
포지션이라는 것은 소유물, 재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뭐요? 맹세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fall 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fall은 강조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강조. 그러면 이 loan에서 이 LO는 바로 이 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loan에서 LO는 뭐다? 루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이 어원사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타라는 얘기예요. 그럼 fall on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변 사람을 또는 친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야?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쓸쓸한, 외로움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장소가 쓸쓸하다. 그 장소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황량한 또는 버려진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deserted, 야랑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희망을 잃어버렸죠? 당연히 절망의 의미가 되겠죠? 허망하다가 되는 겁니다. 허망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시면 lonely, 매우 외로워서 불행하다 이런 얘기네요. 외로운이 되겠죠. 이 표현이 장소에 쓰이면 뭡니까? 사람이 그 안에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관리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버려진 황량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를 보시면 성공할 것 같지 못하다라는 얘기네. 뭔가를 실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망한,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가 바로 forlorn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의어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쓸쓸한 외로움. 쓸쓸하고 외롭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단 혼자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단어에는 다 혼자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원이 나와 있네요. 원. 여기도 뭐예요? 원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뭡니까? SOL은 바로 솔로에서 나오잖아요. 솔로가 뭐예요? 바로 원을 의미하는 말이죠. desolate. 여기도 SO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때 D는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솔로가 뭐다? 원이다. 야, 혼자밖에 없으니까 뭐야? 쓸쓸하고 외롭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 lonely, lonesome, lonesome, solitary, desolate 이런 단어들이 다 쓸쓸한 외로움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홀로라는 말이 뭐예요? 언론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 단어는 올이라는 강조어와 이 원이 합성되는 단어예요. 이때 올은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온통 혼자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올이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no라는 단어가 뭡니까? no.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죠. 근데 앞에 올이라는 강조적도를 붙여요. 그래서 L을 하나 빼는 겁니다. L을 하나. 그래서 although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이때 올의 역할은 뭐다? 단순하게 강조의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량한 버려지는 의미죠. forlorn, 이 desolate, 이 소리 뭐다? 원이라고 그랬죠? deserted, desert가 뭐예요? 버리다죠. abandon은 뭡니까? 포기하다. forsake 뭐예요? 버리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의 과거분사인 deserted, abandoned, forsaken 다 같은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망적인 헛된입니다. 절망적인 헛된. 뭐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절망적이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리스는 부정은 나시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desperate이라는 단어에서 이 spur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 spur은 이 speed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speed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speed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속도를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달리기에서요, 스피드는 바로 성공과 희망의 상징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역시 어원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스폴이 뭐다? 바로 스피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달리기에서는 스피드, 속도는 바로 성공과 희망의 상징이라는 얘기죠. 속도가 빨라야지만이 달리기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스펄이라는 단어가 바로 희망의 의미로 이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희망. 그럼 desperat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D는 없어지다, away, 분리이탈이니까 없어지는 개념이 되겠죠? 희망이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절망적인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절망적인 헛된, 이제 웨인이라는 단어죠. 근데 웨인은 이 vacant에서 나온다나요? vacant. vacant의 의미가 뭡니까? empty가 되겠죠? empty라는 것은 바로 비어있는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vacation이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학생입니다. 그럼 학교를 비워요. 내가 직장인입니다. 그럼 회사나 직장을 비우고 어디로 떠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vac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방학 또는 휴가의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vacant는 뭐야? 비어있다. 비어있으면 뭐예요? 없는 개념이죠. 만약에 자기의 미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절망적인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 futile, funeral 미국식 발음으로는 funeral 또는 영국식 발음으로는 futile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거의 어원은 이 fu는 바로 펀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펀드가 뭐냐? 펀드는 바로 바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원 자체가. 그럼 바닥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바닥은. 그래서 이 펀드가 왜 자금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느냐면 상인 또는 사업의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자금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펀드라는 단어가 자금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겁니다. 자금, 기금. 어쨌든 간에 이때 few 펀드는 뭐다? 어원 자체가 바로 바닥을 의미하는 말이다. 타일은 그냥 타일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poured out, hence emptied.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계속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니까 뭐야? 노력이 헛된이 되겠죠. 우리말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넣는 독이 있습니다. 근데 독이 밑이 빠졌어요. 그럼 아무리 물을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게 바로 futile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뭐다? 헛된의 의미로 쓰이더라. 간단히 말해서 뭐 useless랑 똑같은 얘기죠. 소용이 없는 헛된 절망적인의 의미로 쓰이는 futile 암기해 두시고요. 이거 신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뭐예요? 굉장히 쓸쓸해 보였다. 외로워 보였다라는 얘기네요. 빗속에 서 있죠. 빗속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라는 얘기네. 두 번째입니다. 빈 집들은 매우 뭐가 되었다? 황량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는 얘기네요. 빈집들이. 뭐 비었으니까 당연히 황량하겠지 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기다렸다라는 얘기네. forlorn hope이죠. 희망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허망한 희망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그가 언젠가는 그 여자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허망한 희망 속에서 그 여자는 기다렸답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핵점 어원 연상법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핵점 어원 연상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핵심 다이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학생들보다도 영어를 훨씬 더 잘하려면 동의어 유의어까지도 같이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동의어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은요. 빈칸 추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께에서. 빈칸 추론 문제는 다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랬죠. 이 패러프레이징은 바로 이 동의어 유의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지인 공유, 알림 설정 꾹꾹꾹.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영어 학습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